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백 교수님, 네. 지금 코앞에 닥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어떻게 될 거냐. 우선 탄핵 선고일을 놓고 원래는 언론에서 예측하기는 지난주 14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번 주로 넘어왔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2, 3일 전에는 보통 이틀 전 정도는 최소한도 이틀 전에는 공지를 합니다. 당사자한테도 공지를 하고 네. 또 언론한테도 네. 이 공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늦어도 내일. 19일까지는 공지가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9일까지 안 된다면 다음 주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크죠. 우리 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데이터라든가 종합적인 그런 그 분석을 하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현재까지 첨예한 그런 어떤 의견 표출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다수가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아니라 상당히 50% 형태의 의견 표출이 있어서 이걸 조율하기가 지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4대 4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8명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4대 4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체제감사원장은 모두 전원 거의 2명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은 8대 0의 기각이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분석은 평의가 길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견 표출에 심한 요동을 치고 있다라는 건데 적어도 국민적 진영 간 이런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주 21일 날 금요일 날 사실은 선고가 유력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건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공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루 전이나 공지하거나 아니면 당일 날 또 공지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 날 21일 날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부 사정이 녹록지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평의를 거쳐서 지금도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평결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야 최종적인 이 선고가 되는데 지금도 평의 중이라는 것은 쟁점을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그렇습니다. 얘기 아닙니까? 특히 윤석열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정영식 재판관과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 간의 이 갈등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주도를 하고 있다. 네. 사실 주심이니까 주도를 할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문영배 헌재 소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속도전을 낸 것은 빨리 8대 0으로 만들었고 인용해버리겠다. 그래갖고 이재명 26일 선고 나오기 전에 선고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8대 0은 커니와 지금 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더 세다, 강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 성향으로 보면 지금 4대 4가 딱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영식 뭐 그다음에 김복형, 조한창, 김영두 이 네 분은 보수 우파 성향이 강한 분들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문영배 그 이제 헌재 서장 권한 대행을 비롯한 네 분은 또 진보 좌파 성향이 강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최초에 우리가 볼 때는 이 계엄 정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네. 하지만 지금 물론 인용이 국민 여론을 보면 10% 정도 더 높다라고 하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은 정치적인 편결이 상당히 높은 성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편결이 모아지지 않았다. 평의를 계속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여러모로 양쪽 진영이 예측하지 못하는 이 평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발표를 할 때 8대 0이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라는 걸 떠나서 4대 4로 기각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 여론도 50대 30, 60대 40 네.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기각이죠. 기각이죠. 그렇기 6기 때문에. 훨씬 넘어버려야 그럼요. 하는데 5대 3으로 지금 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입장에서는
이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이 각하는 아니라도 기각 쪽에 인용을 한다. 소위 말하면 기각적인 의견이 우세하다라고 하면 결국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정영식 주심은 지금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으니까 이미 판결까지도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를 먼저 선고를 해라. 그건 주심이 지금 김영두 재판관입니다. 김영두 재판관이죠. 선입 선출 아니냐. 네네. 그리고 이미 19일 날 지난달 변론이 종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24일 있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까지도 다 지금 선고가 됐지 않느냐. 네네. 그렇게 먼저 하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정영식 재판관 얘기는 판결로 가서 표결을 하자. 표결을 하면 이제 결과는 문영배 현재 소장 권한 대행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문영배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정영식 이 주심이 네.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문영배는 지금으로서는 6명이 확보가 안 됐으면은 결국 문영배 소장이 이재명과의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추진해 왔던 그런 그림이 깨져버리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영배로서는 죽을 노릇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갑자기 제기된 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죠. 네네. 이 사람을 임시 재판관 지위를 이렇게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더라고요. 네, 헌재에다 김정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 그 헌재에다가 임시 재판관 지위 가처분 신청, 이게 뭐냐면은 임명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헌재에서 임시적으로 재판관의 지위를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이걸 헌재에다 제출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평의에 사실은 임시 재판관 지위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이 사실 주장인데 현재 지금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으로나 또 만약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가 빨리 판결이 모아졌으면 이미 선고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고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시라도 투입을 해서 그 다음에 판결에 투입을 해서 유리한 그런 선고를 하도록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4대 4가 5대 4가 됐다가 결국은 6대 3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인용 쪽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걸 하고자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은혁을 투입하더라도 형사소송 경우는 재판 갱신 절차를 밟는데 오래 걸리지만 그렇죠. 이 헌재의 경우는 꼭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변론 갱신을 하는데 일주일이면은 간소하게 충분합니다. 해서 할 수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기각이나 각하되는 것보다는 일주일 좀 늦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용으로 가는 게 낫지 인용으로 않습니까? 가는 이제 그 사람들 쪽으로 봐서는 유리한 거죠. 예. 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그 내용을 또 모를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다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나 충분하죠. 다 봐오고 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헌재는 이제 형사 재판이 아니고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예. 그 심리 자체는 녹취록을 들어보면 되는 이런 구조로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헌재법에도 명시가 돼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부분이면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결정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또 국정이라든가 국가 혼란을 야기하는 또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법무법인 도담에서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김정환 변호사 혼자 이런 제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마은혁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국리를 하다가 짜낸 게 어차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헌재에서 오케이 해서 들어가면은 일주일만 연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용만 된다면 지금 문영배라든가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게 낫죠. 그런데 헌재에서 지금 김정한 변호사의 요구대로 임시재판관
쥐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다고 거의 봅니다. 없다고 왜 봐야죠. 그러냐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최상목 권한 또- 대행이 이미 임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야 합의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원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측면인데 만약에 이걸 인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 한 번의 큰 파란이 일어난다. 이걸 헌재 재판관들이 모르겠습니까? 아마 지금 난리 나볼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그렇지 않아도 현재 그런 재판의 진행의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이거야말로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우리 고영신 TV 그 시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그 경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경찰이 지방 병력 3,000명의 기동대원을 서울로 집합시켰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파트를 눈여겨봐야 되냐면 제가 왜 21일 또 집중적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부분은 이 경찰은 또 정보 기능이 굉장히 고도의 정보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이번 주에 헌재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경찰 내에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3,000명의 지방 기동대 병력을 서울로 집중시켰잖아요. 지방의 민생 치안이 상당히 구멍이 납니다. 그렇겠죠.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 일주일 정도 서울에 3,000명을 지방 경력을 서울 경력으로 투입을 시켰다고 하는 부분은 경찰 내에서도 고대 정보망이 이번 주 내에 금요일까지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분석으로 인한 결정이다.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똥줄이 탄다고 봐야겠죠. 현재 내부에 돌아가는 분위기, 자기들도 뭐 정보력을 총동원을 하겠지만 이 보수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기각이나 각하 이런 의견들이 우세한 쪽으로 흘러나오고 지금 6명을 확보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재명으로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6일 날 선거법 항소심 나오고 대법원은 뭐 6월 7월이면 다 나와버리는 거 적어도 아닙니까? 6월이면은 그 형사법에 보면 634 원칙이라는 게 누가 그냥 정한 게 아닙니다. 법에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634 원칙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하면 6월 안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확정이 됩니다. 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명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정치 지형은 엄청난 후폭풍 내는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고 한다면은 이재명으로서는 거의 희망이 없고 설사 인용이 되더라도 이재명이가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형으로 그대로 굳어지면은 엄청난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똥줄이 탈 그런 애가 탈 그런 상황이죠. 네. 예. 그래서 요즘 뭐 이재명이가 최고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침묵을 많이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헌재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입을 닫고 있다고 그럽니다. 일부에서 뭐 나경원 의원이 이제 음모론처럼 그 펼쳤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피격. 예, 그것도 습격. 자작극이다 뭐 이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뭐 실제로 이런 제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제보가 명확하게 그 확립된 그런 제보랄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탄핵 그 찬성 집회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런 구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정말 분수령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별개 사안입니다만은 이 문영배 헌재 소장이 최근에 조용하더니 뭐 하나 해서 지금 보니까 드러난 게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의 봉급을
아주 셀프 인상을 했다. 네네. 그런 얘기네요. 뭐 셀프 특급 인상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공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돼서 뭐 생각보다 뭐 아주 그 비교적 높은 보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본봉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의 인상 1,312만 원 헌재 소장이 됐고 그다음에 재판관들이 900여만 원 이렇게 929만 원이네요. 929만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어쨌든 3% 인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3% 인상은 이제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연간 공무원들 보수 인상이 5% 이내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3% 정도 인상을 하거든요. 뭐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 한 매체에서 이걸 또 보도를 단독으로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헌재 소장의 봉급이 대법원장의 봉급하고 똑같고 그렇습니다. 헌재 재판관의 봉급이 대법관의 봉급하고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나왔죠. 헌재가 우리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급이야. 이렇게 지금 선언한 것 같아요. 봉급을 보면 모르나. 그런데 실제로 대법관이 하는 일하고 헌재 재판관들이 하는 일의 차이가 저는 어마어마하죠. 많다고 대법관은 그냥 엄청난 많죠. 많은 일들을 네.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이렇게 줄탄핵을 해서 그렇지 헌재 무슨 특별히 위헌심판 정부도 그렇게 정부하는 많지 게 않거든요. 뭐 몇 건이나 됩니까? 물론 현재 재판관들의 그 하는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그런 폄훼를 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대법원 재판관들의 하는 그 업무 양과 그다음에 현재 재판관들의 하는 양이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좀 셀프 인상을 했다니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새 이런 국민들 시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고 그런데 헌재 소장이 3월 18일자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1월부터 소급 적용이 1월 되지 1일부터 않습니까? 소급 적용해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시기에 이게 보도가 됨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이 불편한 그런 심정을 얻는 소식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